우리가 이제 93학번이란 말이지. 90년대 이제 초반 학번 93학번이고 우리도 벌써 이제 50줄에 들어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초기에는 호남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한 2000년 정도 해서 이제 86세대, 그 당시 386이었지만 지금 586, 686 대신 86세대 이른바 이제 운동권이 대거 진출하면서 현재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정당을 만들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일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86세대 그만해라. 86세대 이제 뭐 이제 퇴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그 이번에 그 정치를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서 86세대 퇴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살아왔던 이제 스타일이 나는 남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제 나를 먼저 좀 돌아보는 사람 좀 됐죠. 예. 나는 근래 586에 대한 용태론, 586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그만큼 기대를 만큼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근래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나는 나름 쇼킹했던 게 우상호 의원이 이제 586의 자장격이 우상호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586 물러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력을 제껴 나가라. 난 이 얘기가 너무 고맙게 와닿았어. 나를 번쩍 정신을 뜨게 만든 이야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는 실력도 없는 게 그렇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너네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가든 제치고 가라라는 정말 애정어린 당긴 이야기가 난 들렸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게 중요하다 보여. 586 물러난다? 그 물러간 자리에 누굴 채울 건데? 그렇지. 지금 누가 채울 거냐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우리 97세대, X세대, 오렌지 세대, 서태지 세대. 그래서 뭐 세대론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픔이 사실 많았잖아. 90년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철회되고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 하나는 농업농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어릴 때 꿈.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에 한총련 아무것도 아닌 여기는 뭐 의장 출신이고 강총련 의장 출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대의원이었지만 그때 이적단체 당하고 한총련이 해체당한 그 역사적 책임을 너무 죄스러워서 그 평생을 나는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많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이 많고 하면서도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 어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곳곳에서 사실은 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시민 운동을 했고 환경 운동을 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의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대부분 우리 세대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드러나는 것이 잘하든 못하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진보당에 대한 콘크리트층이 사실은 우리 세대야. 그렇지. 이 세대들이 586을 키워준 586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가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맞아. 여전히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했든 안 했든 학생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올바른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허리 중추의 역할을 우리 세대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소외되어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세대가 그 정치 역할에 도전을 안 했고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 선생이 했던 이야기 나는 너무 와닿는 거야.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최고의 벌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나도 정치를 사실 좀 저열하고 비열하고 좀 낮은 걸로 해서 똥물 안 튕기려고 관망만 했고 우리 농민운동하고 사회운동이 숭고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랬지. 그러면서는 그 똥물 튀겼던 사람들이 그 정치에 뛰어들어간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관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만 고귀하다고 생각했지 정치를 외면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가 고귀하는 건 정치를 비켜달라.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97세대, X세대, 우리 서태지 세대 동지 여러분, 하구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어쨌든 곳곳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의 투표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가 사실은 이 나라의 정치를 그나마 잡고 있는데 지지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있는데 제발 이제는 함께 정치에 나섭시다.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뭐 기초의원이 되든 그게 아니어도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 그 정치에 나서는데 이번에 그 4월 10일 22대 총선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기가 될 텐데 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이 이제 합종 연행 막 신당 만들고 막 이제 복잡한 상황을 가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정점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께서 지금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뭐 이렇게 영천 청도 이제 지역위원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있어? 앉아서 보고 있고. 앉아서 보고 있구나. 그거를 서서 일부러 볼 만한 가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앉았어. 보이면 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안타깝지. 일단은 다른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물론 정치라는 것들이 그리고 민주당 안에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데 근데 나름의 도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무슨 도의냐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름의 민주당의 꽃길을 걸어온 거잖아. 그렇지. 꽃길을 걸어온데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허대만 동지가 27세 젊은 나이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서 내리 7번을 민주당의 깃발로 선거에 나섰다가 번번이 패배하고 지지난해 50세 젊은 나이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 4명과 형수님을 두고 고인이 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의 경북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싸워도 시원찮은 판이야. 입장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입장이 다를 것 같으면 경북의 입장은 민주당과 너무 달라요. 다른 걸 떠나서 대선 때는 필요하고 총선 때는 늘 버려진 카드였어. 그런 서러움 속에서도 내가 당선이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대구 경북의 경북 대구의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짝 나갈 수 없다라는 그 나름의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희생해오고 허대만 위원장 같이 수많은 허대만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좀 입장이 다르다고 탈당을 한다? 물론 탈당하는 건 정치적 자유고 그보다 더한 것도 정치적 자유인데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명분이 없고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저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나가셨지만 그럼 진작에 그런 노선을 밝혀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대선에 떨어졌다고 늘 꽃길만 걸으시던 분이 한 번의 패배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공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들이 크게 가져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의 어려움은 그런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고 국힘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오지 못하는 이 지점이 민주당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가치와 노선을 들고 그 예전에 노무현이 그렇게 지지율이 낮고 해도 결국은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애정을 갖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 가치와 정신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의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그 가치와 노선 기대를 만들게 해줄 건지 제가 볼 때 다른 건 없어요. 그만큼 찍어줬는 밥값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찍어줬더니 그만은 하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효능감이고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을 들고 민주당답게 하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가치, 그 개혁을 기대감을 국민들한테 다시 드려야 된다. 이낙연이 대표가 나가는 게 위기가 아니고 저는 그게 위기다 생각합니다.